왜 공난숙이 감옥에 있을까? 진태석이 배신했으니까. 왜 차정원이 진태석의 딸일까? 유전자 검사가 증명했으니까. 하지만 그게 전부 거짓이라면? 혈액형 조작, 검사 결과 조작, 가족관계 조작. 모든 게 함정이었다면? 진태석의 핸드폰에 죽은 차기범의 전화가 온다. 여보세요? 수화기 넘어 침묵. 그리고 진태석의 자백. 내가 널 죽인 게 아니야. 그냥 버린 거야. 녹음됐다. 증거 확보. 72시간 카운트다운 끝. 진태석 체포. 무기징역. 복수 완성. 차정원이 묻는다. 용서요? 개뿔이죠. 일부 공난숙의 몰락과 복수의 시작. 공난숙 회장, 조세포탈 혐의로 긴급 체포. 구치소로 호송되는 차 안에서 공난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녀의 손목을 조이고 있었다. 더 크라운 캐피털을 일군 여제가 재벌 총수들조차 고개 숙이게 만든 투자의 여왕이 단 한 통의 제보 전화로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 제보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건양그룹 회장 진태석이었다. 구치소 독방은 차갑고 좁았다. 공난숙은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다. 평생을 돈으로 사람을 움직이고 권력으로 세상을 지배해온 그녀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없이 초라한 죄수일 뿐이었다. 딸 주영채는 가짜 임신 사기로 건양가에서 쫓겨났고 회사는 폐업 직전이었다.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졌다. 그날 밤 주하늘은 구치소 앞에 섰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72시간만 주세요. 제가 진태석을 이 자리에 집어넣겠습니다. 주하늘의 눈빛은 단단했다. 그는 공난숙의 양아들이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다. 아버지 주상철의 죽음, 그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숨은 진태석을 무너뜨리는 것. 주하늘은 차정원과 한혜라를 만났다. 세 사람은 비밀 회의를 열었다. 한혜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태석은 지금 가장 방심하고 있어요. 정원이를 진짜 딸이라고 믿고 있으니까요. 차정원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게 해야 해요. 그가 모든 것을 내게 넘기는 순간까지. 주하늘이 덧붙였다. 저는 진세훈을 움직이겠습니다. 그의 유전자 검사 결과만 확보하면 태석의 약점을 정확히 칠 수 있어요. 계획은 3단계였다. 첫 번째, 진세훈이 진태석의 친아들이 아님을 밝혀 파양시킨다. 두 번째, 차정원이 진태석의 모든 지분과 명의를 합법적으로 빼앗는다. 세 번째, 죽은 차기범의 이름으로 진태석의 자백을 받아낸다. 완벽한 복수의 설계도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건양그룹 본사에서는 또 다른 파장이 일어나고 있었다. 주영채의 가짜 임신이 들통났다. 진태석은 냉정하게 말했다. 당장 나가.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한 해라도 가세했다. 내 딸 정원이를 괴롭힌 것도 모자라 가짜 임신 사기까지 쳐.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여놓지 마. 진세훈은 침묵했다. 사랑했다고 믿었던 여자의 거짓 앞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주영채는 짐을 싸들고 집을 나섰다. 더 크라운 캐피털 사무실로 찾아간 그녀는 텅 빈 공간에서 공난숙을 마주했다.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쳤어. 이제 우리도 연 끊어. 차갑게 내뱉은 그 말과 함께 주영채는 사라졌다. 공난숙은 혼자 남은 회사에서 무너져 내렸다. 딸마저 잃은 여왕의 추락이었다. 그날 밤 진태석은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승리의 기분을 느껴야 할 순간이었지만 묘한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공난숙은 제거했고 주영채는 쫓아냈으며 이제 건양그룹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었다. 하지만 차정원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그 딸의 미소가,
때로는 너무 완벽해서 가짜처럼 느껴졌다. 주하늘은 그 시각 진세훈을 미행하고 있었다. 헬스클럽 탈의실, 이발소, 사우나. 진세훈이 머리카락 한 올을 남기는 순간을 노렸다. 그리고 마침내 이발소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몇 가닥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담았다. 이제 진실을 밝힐 첫 번째 열쇠를 손에 넣은 것이다. 한혜라는 진태석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과거의 증거를 찾고 있었다. 30년 전 사기범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날의 기록. 건양그룹 비자금 흐름. 스위스 계좌번호. 모든 것이 이 서랍 속에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차정원에게 전송했다. 이제 두 번째 열쇠도 손에 넣었다. 차정원은 거울 앞에 섰다.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반드시 복수하겠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차갑고 단단했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기로 결심한 여자의 얼굴이었다. 그녀는 진태석에게 보낼 문자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아버지, 내일 점심 같이 드실까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공난숙은 구치소 독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진태석, 내 놈이 날 이렇게 만들었구나. 하지만 너도 곧 같은 자리에 오게 될 거야. 그녀는 주하늘을 믿었다. 그 아이라면 반드시 해낼 것이다. 72시간, 그 시간만 버티면 된다. 건양그룹은 표면적으로는 평온했지만 그 아래에서는 거대한 복수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주하늘, 차정원, 한혜라. 세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진태석의 목을 조이는 올가미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올가미의 중심에는 죽은 차기범의 진실이 놓여 있었다. 2부 거짓 딸의 함정. 진태석은 차정원과의 점심 식사에서 기분이 좋았다. 정원아, 내가 내 딸이라는 게 정말 자랑스럽다. 차정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저도 아버지 딸이라서 행복해요. 그 미소 뒤에 숨은 칼날을 진태석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한혜라가 준비한 혈액형 조작. 그 거짓 정보가 진태석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었다. RH-B형, 자신과 똑같은 혈액형. 그것이 딸이라는 확신을 굳힌 결정적 증거였다. 식사 후 차정원은 자연스럽게 건양그룹 경영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아버지, 제가 자산 관리를 맡아도 될까요? 경영학 석사도 있고 해외 투자 경험도 있잖아요. 진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딸이니 당연히 맡아야지. 이제부터는 내가 건양그룹의 미래야. 그 순간 차정원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지만 진태석은 그것을 딸의 진지함으로 착각했다. 주하늘은 채취한 진세훈의 머리카락을 유전자 검사기관에 제출했다. 비교 대상은 진태석의 머리카락. 몇 년 전 건강검진 기록에서 확보한 샘플이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 그 일주일 동안 주하늘은 진세훈을 관찰했다. 진세훈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안달이 난 아들이었다. 하지만 진태석은 늘 그를 차갑게 대했다. 핏줄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걸까? 한혜라는 진태석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오래된 지인을 만났다. 30년 전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목격자.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밤 진태석 회장이 차기범 씨와 다투는 걸 봤어요. 그리고 차기범 씨가 쓰러졌을 때 진태석은 구급차를 부르지 않고 그냥 떠났어요. 한혜라는 그 증언을 녹음했다. 이제 세 번째 열쇠도 손에 넣었다. 차정원은 건양그룹 이사회에 참석했다. 그녀는 당당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해외 투자는 신중해야 합니다. 리스크 관리가 최우선이에요.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진태석의 딸답게 똑똑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진태석은 흐뭇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다. 하지만 그 시선을 받는 차정원의 가슴 속에는 복수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진세훈은 이상한 느낌을 받고 있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예전보다 더 냉랭해졌다. 그리고 차정원에게 쏟는 애정은 지나칠 정도였다. 혹시나 하는 의심이 들었지만 그는 그 생각을 떨쳐냈다. 설마 아버지가 나를 버릴 리 없어. 하지만 그 설마가 곧 현실이 될 것이었다. 주하늘은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았다. 진태석과 진세훈, 친자 관계 불일치.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서류로 확인하니 더욱 확실했다. 그는 차정원에게 결과를 전달했다. 이제 진세훈을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를 이용해서 진태석의 내부 정보를 빼내는 거죠. 차정원은 동의했다. 하지만 진세훈에게는 아직 진실을 알리지 않기로 했다. 타이밍이 중요했다. 건양그룹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다. 진세훈의 전 약혼녀 안진아가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차정원을 질투하며 괴롭히기 시작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건양가 며느리야? 나는 정식 약혼까지 했었다고. 차정원은 침착하게 대응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 세훈 씨 곁에 있는 사람은 저예요. 안진아는 분노했지만 한혜라가 나서며 그녀를 내쫓았다. 진태석은 비서실장 황 실장을 불러 밀명을 내렸다. 공난숙의 남은 재산을 추적해. 숨겨둔 돈이 분명 있을 거야. 황 실장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황 실장의 눈빛은 복잡했다. 그는 진세훈의 친아버지였다. 30년 전 자신의 아들을 진태석의 아들로 둔갑시킨 그날을 떠올렸다. 조영란과의 비밀, 그것이 이제 폭로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차정원은 혼자 서재에 앉아 아버지 차기범의 사진을 바라봤다. 아빠, 제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저는 아빠의 딸이라서 자랑스러워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복수는 차갑고 외로운 길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진태석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고 간 그날부터 이 복수는 운명처럼 정해져 있었다. 주하늘은 공난숙에게 면회를 갔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진태석의 범죄 증거를 확보했어요. 이제 그를 법정에 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공난숙은 아들의 손을 꽉 잡았다. 하늘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엄마는 버틸 수 있어. 주하늘은 다짐했다. 반드시 진태석을 이 자리에 앉히겠다고. 한혜라는 진태석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여보, 정원이에게 지분을 조금 나눠주는 게 어때요? 우리 딸인데 당연히 상속권이 있잖아요. 진태석은 고민했다. 아직 이른 것 같은데. 한혜라는 설득했다. 지금 주는 게 아니라 나중을 위한 준비예요. 정원이도 안심하고 건양그룹을 위해 일할 수 있을 거예요. 진태석은 결국 동의했다. 그렇게 차정원은 건양그룹의 공식 후계자로 한 걸음 더 다가갔다. 밤늦게 차정원과 주하늘과 한혜라는 다시 모였다. 이제 1단계가 완성됐어요. 진세훈의 친자 부정 결과를 확보했고 정원 씨는 후계자 위치를 잡았어요. 주하늘이 말했다. 다음은 2단계, 진태석의 과거 범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한혜라가 덧붙였다. 차기범 씨의 핸드폰을 사용할 때가 왔어요. 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3부 고립과 결심, 죽은 자의 전화. 어느 조용한 저녁, 진태석의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 이름을 보는 순간 그는 얼어붙었다. 차기범. 죽은 지 10년이 넘은 남자의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다. 진태석의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어떻게. 그는 전화를 받지 못하고 그대로 멍하니 서 있었다. 비서가 다가오려 하자 손을 저어 물렸다. 전화는 끊어졌지만 그 충격은 진태석의 뇌리에 깊이 박혔다. 한혜라는 경찰 증거물 보관소에서 차기범의 핸드폰을 대여했다. 유족으로서의 권한이었다.
그리고 그 핸드폰으로 진태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발신자 정보는 그대로 차기범으로 표시되도록 조작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다시 걸면 된다. 진태석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다음 날 진태석은 술을 마시며 핸드폰을 노려봤다. 다시 울릴까 두려우면서도 동시에 궁금했다. 누가 이런 장난을 치는 걸까? 혹시 정말 차기범이 살아있는 건 아닐까?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지만 죄책감은 이성을 압도했다. 그날 밤 또다시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희미한 숨소리만 들렸다. 차기범 아니지. 내가 죽은 거 나봤어. 내가 마지막으로. 진태석은 스스로 말을 끊었다. 자백할 뻔했다. 주하늘은 그 통화를 녹음하고 있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태석의 심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차정원에게 보고했다. 태석이 흔들리고 있어요. 이제 조금만 더 압박하면 자백할 거예요.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목소리를 흉내낸 건 아니지만 그 이름만으로도 충분한 압박이 되고 있었다. 차정원은 진태석과 저녁 식사를 했다. 아버지, 요즘 안색이 안 좋으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진태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차정원은 더 파고들었다. 혹시 과거에 후회되는 일이 있으세요? 누구나 실수는 하잖아요. 진태석은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다. 정원아, 인생을 살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할 때가 있단다. 그리고 그 선택이 평생 따라다니지. 한혜라는 그 대화를 멀리서 지켜봤다. 진태석이 무너지고 있다. 이제 마지막 압박만 남았다. 그녀는 차기범의 일기장을 꺼냈다. 30년 전 그날의 기록. 태석이가 날 배신할 줄은 몰랐다.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는 나를 버리고 떠났다. 한혜라는 그 페이지를 사진으로 찍어 진태석의 이메일로 보냈다. 발신자는 차기범의 오래된 이메일 계정이었다. 진태석은 그 이메일을 보고 경악했다. 이게 어떻게? 차기범의 계정이 어떻게? 그는 비서실장 황 실장을 급히 불렀다. 누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차기범 관련된 모든 기록을 찾아내. 황 실장은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이제 당신도 끝이군요, 회장님. 황 실장은 진세훈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들아, 이제 진실을 알려줄 때가 왔다. 진세훈은 아버지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서류를 뒤졌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발견했다. 진태석과 진세훈, 친자관계 불일치.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게 무슨... 나는 누구지? 아버지는 왜 이걸 숨긴 거야? 분노와 혼란이 동시에 밀려왔다. 진세훈은 그 서류를 들고 황 실장을 찾아갔다. 실장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황 실장은 한숨을 쉬며 진실을 털어놨다. 내 친아버지는 나다, 세훈아. 그날 밤 건양그룹 저택은 혼란에 빠졌다. 진세훈은 진태석에게 소리쳤다. 평생 날 속였어요? 나는 당신 아들이 아니었다고요? 진태석은 차갑게 대답했다. 알고 싶었나? 그래, 넌 내 핏줄이 아니다. 30년간 키워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지. 진세훈은 무너졌다. 평생을 거짓 속에서 산 살.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차정원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2단계 완성. 진세훈은 이제 우리 편이 될 거예요. 주하늘이 옆에서 동의했다. 배신당한 아들의 복수심을 이용하는 거죠. 한혜라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진태석의 모든 것을 빼앗는 거예요. 진세훈은 황 실장과 밤새 대화를 나눴다.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나를 진태석의 아들로 만드셨어요?
황 실장은 대답했다. 너를 재벌로 만들고 싶었다. 가난한 아버지의 욕심이었어. 하지만 그 선택이 너를 불행하게 만들었구나. 진세우는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결심했다. 진태석에게 복수하겠다고. 차정원은 진태석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세훈 오빠 일로 많이 상하셨죠? 진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난 너라는 딸이 있어서 다행이야, 정원아. 차정원은 미소 지었다. 네,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있어서 행복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복수의 칼날이 숨어 있었다. 주하늘은 공난숙을 다시 면회했다. 어머니,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진태석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공난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하늘아, 고생이 많구나. 꼭 성공해서 엄마를 여기서 꺼내줘. 주하늘은 약속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한혜라는 차기범의 무덤 앞에 섰다. 여보, 이제 거의 끝났어요. 정원이가 당신 복수를 거의 완성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흩날렸다. 마치 차기범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한혜라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이제 마지막 전투만 남았다. 사부 예상치 못한 동반자 진세훈의 배신. 진세훈은 주하늘을 찾아왔다. 나도 도와주겠습니다. 진태석을 무너뜨리는 일에 저도 참여하고 싶어요. 주하늘은 그를 맞이했다. 환영합니다. 우리에게는 당신 같은 내부자가 필요했어요. 진세훈은 건양그룹의 비밀을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했다. 스위스 비자금 계좌, 불법 로비 명단, 횡령 증거. 모든 것이 쏟아졌다. 차정원은 진세훈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 결심하셨어요? 진세훈은 쓸쓸히 웃었다. 30년을 아들로 살았는데 하루아침에 남이 됐어요. 더 이상 잃을 게 없어요. 그리고 그동안 진태석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짓밟았는지 알게 됐어요. 이젠 제가 그를 짓밟을 차례예요.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배를 탄 동료로서 환영해요. 황 실장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30년간 진태석의 비서로 일하며 쌓아온 정보는 방대했다. 그는 주하늘에게 두꺼운 파일을 건넸다. 이건 진태석의 모든 범죄 기록입니다. 살인교사, 횡령, 배임, 증거인멸, 뇌물공여. 증거도 전부 있습니다. 주하늘은 파일을 넘기며 감탄했다. 이 정도면 검찰도 무시 못하겠네요. 진태석은 점점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믿었던 아들은 배신자가 됐고 충실했던 비서는 적이 됐다. 남은 건 차정원뿐이었다. 그는 딸에게 더욱 집착하기 시작했다. 정원아, 넌 절대 날 떠나지 않겠지? 차정원은 거짓 미소로 대답했다. 당연하죠, 아버지. 전 아버지 딸인걸요. 차정원은 이제 본격적으로 지분 이전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법인을 통해 서류를 준비하고 진태석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아버지, 제가 건양그룹 자산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싶어요. 명예 정리도 필요하고요. 진태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 넌 내 딸이니까 당연한 권리야. 차정원은 내심 쾌재를 불렀다. 이제 거의 다 왔다. 한혜라는 진태석에게 속삭였다. 여보, 정원이에게 지분을 넘기는 건 좋은데 한꺼번에 다 주지 말고 조금씩 주는 게 어때요? 진태석은 동의했다. 그래, 서두를 필요는 없지. 하지만 차정원은 기다릴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법률팀을 동원해서 한 번에 모든 명의를 이전할 계획을 세웠다. 진세훈은 건양그룹 이사회에서 폭탄 선언을 했다. 저는 이 회사를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건양그룹의 비리를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이사들은 술렁였다. 진태석은 분노했다. 내 놈이 감히.
하지만 진세우는 이미 떠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니니까요. 황 실장은 퇴사서를 제출했다. 30년간의 근무를 이렇게 끝내는 게 아쉽지만 이제는 아들을 위해 싸울 때였다. 진태석은 황 실장을 붙잡으려 했다. 실장, 우리 오래 같이 일했잖아. 황 실장은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저는 제 아들을 재벌로 만들려다 괴물로 만들었어요. 이제 그 괴물에게 진짜 아버지가 되려 합니다. 차정원은 진태석의 서재에서 중요 서류를 찾아냈다. 건양그룹 지분 구조, 해외 페이퍼 컴퍼니 명단, 비자금 흐름도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어 안전하게 보관했다. 이제 진태석이 도망갈 곳은 없었다. 그녀는 주하늘에게 보고했다. 모든 증거를 확보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주하늘은 검찰에 비공식적으로 접촉했다. 건양그룹 진태석 회장의 비리를 제보하고 싶습니다. 담당 검사는 관심을 보였다. 어떤 내용입니까? 주하늘은 준비한 파일을 건넸다. 횡령, 배임, 살인교사,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검사는 파일을 넘기며 눈빛이 변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자료네요. 진태석은 술을 마시며 혼잣말을 했다. 모두가 날 버리는구나. 아들도 비서도 이제 믿을 사람은 정원이뿐이야. 그는 차정원을 불러 안았다. 넌 절대 날 배신하지 않겠지? 차정원은 아버지의 등을 토닥이며 대답했다. 물론이죠, 아버지. 하지만 그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었다. 한혜라는 진태석에게 제안했다. 여보, 우리 정원이를 정식으로 건양그룹 부회장으로 임명하는 게 어때요? 진태석은 고민 끝에 동의했다. 그래, 내 딸이니까 당연히 그럴 자격이 있지. 이사회는 통과시켰고 차정원은 공식적으로 건양그룹 2인자가 됐다. 이제 권력은 그녀의 손에 있었다. 진세우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저는 건양그룹에서 부당하게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모두 밝히겠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졌다. 진세우는 차분하게 증언했다. 진태석 회장은 제가 친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진태석은 뉴스를 보며 분노했다. 저 배신자 놈. 하지만 이미 늦었다. 여론은 들끓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건양그룹 주가는 폭락했고 이사회는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진태석의 왕좌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차정원은 진태석에게 속삭였다. 아버지, 제가 수습하겠어요. 언론 대응도 제가 할게요. 진태석은 딸을 믿었다. 그래,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하지만 차정원의 진짜 계획은 따로 있었다. 진태석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모든 권력을 빼앗는 것. 오부 가족사의 진실, 지분 탈취의 완성. 차정원은 진태석 앞에 두꺼운 서류 뭉치를 놓았다. 아버지, 이건 건양그룹명의 이전 서류예요. 지금 상황에서 제 명의로 자산을 보호하는 게 안전해요. 진태석은 서류를 넘기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전부 다?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는 아버지 딸이잖아요. 결국 아버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진태석은 펜을 들었다. 한혜라가 옆에서 거들었다. 여보, 정원이 말이 맞아요.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 명의를 분산하는 게 현명해요. 진태석은 망설이다가 결국 서명했다. 건양그룹 지분 60%, 부동산 명의 해외 계좌까지. 모든 것이 차정원의 이름으로 넘어갔다. 그 순간 진태석은 자신의 무덤을 직접 판 것이다. 주하늘은 그 장면을 멀리서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태석은 빈털털이나 다름없어요. 권력도 재산도 모두 정원 씨에게 넘어갔어요. 차정원은 서류를 챙기며 냉정하게 말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진태석의 범죄를 세상에 폭로하는 거예요. 진세우는 황 실장과 함께 건양그룹 내부 고발을 진행했다. 국세청, 금융감독원, 검찰 모든 기관에 제보 서류를 제출했다.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30년간의 탈세, 비자금 조성, 불법 정치자금 횡령. 모든 증거가 명확했다. 수사기관은 즉시 움직였다. 진태석은 급박한 상황을 느끼며 차정원을 불렀다. 정원아, 우리 급히 해외로 피신하는 게 어떨까? 스위스 계좌에 돈이 있으니 거기서 새로 시작할 수 있어. 차정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도망가면 인정하는 거예요. 당당히 맞서 싸워야죠. 진태석은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내 딸이야. 하지만 차정원의 진짜 속마음은 달랐다. 도망가게 놔둘 순 없지. 여기서 심판받아야 해. 그녀는 주하늘에게 연락했다. 태석이 해외 도피를 막아주세요. 주하늘은 즉시 출입국 관리소에 연락해 진태석의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검찰도 동의했고 진태석은 한국에 갇혔다. 황 실장은 기자들 앞에서 폭탄 선언을 했다. 저는 30년간 진태석 회장의 범죄를 방조한 공범입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진태석은 살인교사를 저질렀습니다. 차기범 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기자들은 열광했고 뉴스는 그 말을 일제히 보도했다. 진태석은 TV를 보며 무너졌다. 실장, 너마저. 그는 술을 마시며 중얼거렸다. 모두가 날 버렸어. 아들도 비서도. 이제 정원이만 믿을 수 있어. 하지만 그 믿음도 곧 무너질 것이었다. 차정원은 이미 마지막 칼을 뽑아든 상태였다. 차정원은 이사회를 소집했다. 그녀는 당당하게 말했다. 진태석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사퇴하셨습니다. 앞으로 제가 건양그룹을 이끌겠습니다. 이사들은 박수를 쳤다. 진태석의 딸이니 믿을 수 있다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차정원의 정체를 몰랐다. 진태석은 이사회 결정을 듣고 경악했다. 정원아,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아직 사퇴하지 않았어. 차정원은 차갑게 대답했다. 아버지, 이건 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회사를 지키는 게 맞아요. 진태석은 딸의 눈빛에서 낯선 차가움을 느꼈다. 주하늘은 공난숙을 구치소에서 석방시키는 절차를 진행했다. 진태석의 조세포탈 제보가 거짓이었음을 증명했고 검찰은 공난숙을 풀어줬다. 공난숙은 자유의 몸이 되며 눈물을 흘렸다. 하늘아, 고맙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여기서 썩었을 거야. 주하늘은 어머니를 안았다. 한혜라는 진태석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할 수 없어요. 진태석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헤라, 너마저 날 버리는 거야? 한혜라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당신은 차기범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우리 딸을 이용했죠. 이제 끝이에요. 차정원은 진태석 앞에 섰다. 아버지, 이제 진실을 말해줄게요. 저는 당신 딸이 아니에요. 진태석은 경악했다. 뭐라고? 차정원은 차갑게 미소 지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조작된 거예요. 처음부터 당신을 속이기 위한 함정이었어요. 진태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한혜라가 덧붙였다. 혈액형도 거짓이었어요. 정원이는 RH-B형이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말한 거죠. 당신을 각성시키기 위해서요. 진태석은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딸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복수자였고 모든 사랑이 연극이었다. 차정원은 최후 통첩을 했다. 당신이 제 아버지 차기범을 어떻게 죽였는지 고백하세요. 아니면 이 증거를 검찰에 제출할 거예요.
진태석은 무너진 목소리로 물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차정원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정의요. 당신이 받아야 할 심판이요. 진세우는 차정원을 찾아와 물었다. 당신도 저처럼 이용당한 건가요?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저는 처음부터 복수를 계획했어요. 세운 씨는 피해자지만 저는 가해자의 딸인 척한 복수자예요. 진세우는 쓸쓸히 웃었다. 우린 비슷하면서도 다르네요. 차정원은 동의했다. 하지만 목표는 같아요. 진태석의 몰락이요. 육부 모든 것의 붕괴. 검찰은 건양그룹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수십 명의 수사관이 서류를 압수하고 컴퓨터를 분석했다. 진태석은 경악하며 소리쳤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내 변호사를 불러. 하지만 검찰은 냉정했다. 진태석 씨 횡령과 배임 혐의로 조사받으실 거예요. 협조해 주십시오. 언론은 연일 건양그룹 비리를 보도했다. 30년간의 범죄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탈세 규모만 수천억 원, 비자금은 해외 페이퍼 컴퍼니에 숨겨져 있었다. 여론은 들끓었고 건양그룹 제품 불매운동까지 일어났다.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진세우는 기자회견에서 추가 폭로를 했다. 진태석 회장은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줬습니다. 그 명단을 여기 공개합니다. 기자들은 열광했고 정가는 발칵 뒤집혔다. 검찰은 정치인들 소환 조사에 착수했다. 진태석의 권력망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차정원은 이사회에서 진태석의 해임을 요구했다. 회장의 범죄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됐습니다.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이사들은 찬성표를 던졌다. 진태석은 해임됐고 차정원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복수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진태석은 텅 빈 회장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사라졌다. 권력도 재산도 가족도. 그는 술병을 집어들며 중얼거렸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난 그저 성공하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그 성공의 그림자에는 수많은 희생자가 있었다. 황 실장은 검찰에 출석해 증언했다. 진태석 회장은 30년 전 차기범 씨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건설 현장 사고였지만 진태석은 그를 구하지 않고 방치했어요. 그리고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검사는 녹음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주하늘은 아버지 주상철의 사건도 재조사를 요청했다. 당시 진태석과 관련이 있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검찰은 과거 사건을 재수사하기 시작했다. 묻혀있던 진실이 하나씩 드러났다. 진태석의 범죄는 한두 건이 아니었다. 공난숙은 석방된 후 차정원을 찾아왔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가 자유를 되찾았어요.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같은 목표를 가진 동료였어요. 진태석의 몰락이요. 공난숙은 동의하며 덧붙였다. 이제 그가 구치소에 갈 차례네요. 한혜라는 진태석에게 이혼 서류를 건넸다. 서명해주세요. 더 이상 당신과 함께할 이유가 없어요. 진태석은 서류를 찢어버렸다. 난 서명 안 해. 한혜라는 차갑게 웃었다. 그럼 법원에 재판 이혼 신청할게요. 어차피 결과는 같아요. 진태석은 무력하게 고개를 떨궜다. 건양그룹 직원들은 술렁였다. 회장이 범죄자였다니 믿을 수 없어.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차정원은 직원 회의를 소집해 안심시켰다. 회사는 정상 운영됩니다. 과거의 잘못은 바로잡고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직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진세우는 진태석을 마지막으로 찾아갔다.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니었지만 30년을 속였죠. 그 대가는 어떤가요? 진태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진세우는 돌아서며 말했다. 이젠 황 실장을 아버지라고 부를 거예요.
진짜 가족을 되찾은 기분이에요. 차정원은 진태석의 개인 금고를 열었다. 안에는 현금과 보석, 그리고 비밀 문서들이 가득했다. 그 중에서 차기범의 사망 진단서를 발견했다. 의사 서명이 위조된 것이었다. 이것도 증거로 제출해야겠어. 차정원은 서류를 챙겼다. 주하늘은 검찰에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진태석의 스위스 계좌 내역, 불법 로비 증거, 살인교사 정황. 모든 것이 명확했다. 검사는 감탄하며 말했다. 이 정도면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겠네요. 주하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진태석은 변호사를 만났다. 나를 좀 살려줘. 돈은 얼마든지 줄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 증거가 너무 명확해요. 무죄 받기는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지만 형량을 줄이는 게 현실적이에요. 진태석은 절망했다. 한혜라는 차정원과 주하늘을 만나 마지막 점검을 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내일 기자 회견을 열고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차정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 차기범의 명예를 되찾는 날이에요. 주하늘도 동의했다. 정의가 승리하는 날이죠. 진태석은 혼자 술을 마시며 생각했다. 내 인생이 어디서 잘못된 걸까? 처음부터 욕심을 버렸어야 했나? 하지만 이미 늦었다.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다. 이제 남은 건 심판뿐이었다. 7부 진실의 폭로와 체포. 기자회견장은 플래시 세례로 환했다. 진태석이 단상에 섰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들은 숨죽이며 기다렸다. 진태석은 입을 열었다. 저의 며느리 차정원은 사실 제 친딸이 아닙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진태석은 계속 말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조작됐습니다. 저는 함정에 빠진 겁니다. 처음부터 저를 무너뜨리기 위한 계략이었어요. 기자들은 열광하며 질문을 쏟아냈다. 그럼 누가 조작한 겁니까? 왜 그런 일을 했죠? 그때 차정원이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 나왔다. 카메라가 그녀에게 집중됐다. 차정원은 마이크 앞에 서서 침착하게 말했다. 맞습니다. 저는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판 함정이 아니에요. 진태석, 당신이 평생 파온 구덩이였습니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차정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은 제 친아버지 차기범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30년 전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을 때 당신은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그 범죄를 은폐했죠. 진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셔터를 눌렀다. 한혜라가 단상에 올라 차정원 옆에 섰다. 저는 차정원의 친어머니이자 진태석의 전처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딸과 함께 가족 연극을 했어요. 용서하는 척, 딸로 받아들이는 척 모두 계획된 거였어요. 진태석은 말문이 막혔다. 주하늘도 무대에 올랐다. 저는 주하늘입니다. 제 아버지 주상철도 진태석에게 희생됐습니다. 우리는 모두 피해자 가족이고 오늘 이 자리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 구현입니다. 기자들은 열광했고 카메라 플래시는 끊이지 않았다. 차정원은 파일을 들어 올렸다. 이 안에는 건양그룹 30년 비리가 담겨 있습니다. 횡령 증거, 탈세 기록, 불법 로비 명단 모두 여기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차기범 씨 살인교사 증거도 있습니다. 진태석은 고개를 떨구며 주저앉았다. 한혜라가 폭로를 이어갔다. 정원이의 혈액형 조작도 제가 했어요. 진태석을 각성시키기 위해 병원에서 RH-B형이라고 거짓말했죠. 실제로는 일반 B형이에요. 당신은 그 거짓을 믿고 정원이를 딸로 받아들였어요. 진태석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다.
차정원은 차기범의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아버지의 핸드폰으로 당신에게 전화했던 것 기억하죠? 당신은 그 전화를 받고 자백할 뻔했어요. 죽은 자의 목소리가 당신을 심판한 겁니다. 진태석은 경악하며 고개를 저었다. 그게 내가 한 짓이었어? 주하늘이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진태석의 스위스 비자금 계좌 내역입니다. 30년간 수천억 원을 빼돌렸어요.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줬죠. 그 명단도 여기 있습니다. 스크린에 명단이 떴고 기자들은 열광했다. 특종이 쏟아지는 순간이었다. 진세훈도 증언대에 섰다. 저는 진태석의 아들이 아닙니다. 황 실장의 친아들이에요. 30년간 거짓 속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목격한 진태석의 모든 범죄를 증언하겠습니다. 진세훈의 증언은 차분했지만 강력했다. 황 실장이 마지막으로 나섰다. 저는 30년간 진태석의 공범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모든 것을 털어놓겠습니다. 진태석은 살인교사, 횡령, 배임, 증거인멸 모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도 그 범죄에 가담했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진태석은 단상에서 비틀거리며 외쳤다. 너희들이 감히 날 속여. 차정원, 한혜라, 너희들은 내 가족이었잖아. 차정원은 차갑게 대답했다. 가족은 서로를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당신은 우리를 이용했을 뿐이죠. 용서는 개뿔입니다. 그때 회견장 뒤쪽에서 경찰이 들어왔다. 진태석 씨 횡령과 배임, 살인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회견장에 울려 퍼졌다. 진태석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다. 경찰은 그를 끌고 나갔다. 차정원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제 아버지 차기범은 30년 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오늘 비로소 그 명예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진태석은 마땅한 대가를 치를 겁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기자들은 박수를 쳤다. 한혜라는 눈물을 흘렸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우리 딸 정원이가 당신 복수를 완성했어요. 주하늘도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 이제 정의가 이뤘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껴안으며 울었다. 진세훈은 황 실장과 포옹했다. 아버지,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에요. 황 실장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미안하다, 세훈아. 늦었지만 이제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될게. 두 사람도 눈물을 흘렸다. 공난숙은 회견장 밖에서 모든 장면을 지켜봤다. 하늘아, 잘했다. 내가 진태석을 무너뜨렸구나. 주하늘은 어머니를 안았다. 어머니도 고생하셨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공난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진태석은 호송차 안에서 고개를 떨궜다. 모든 게 무너졌다. 권력도 재산도 명예도. 이제 남은 건 찬바람만 부는 구치소 독방뿐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다. 팔부 정의의 승리와 새로운 시작. 법정은 엄숙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어내렸다. 피고인 진태석은 횡령죄로 징역 10년, 배임죄로 징역 8년, 살인교사죄로 징역 15년 각 죄를 합산하여 무기징역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진태석은 무표정하게 판결을 들었다.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얼굴이었다. 차정원은 법정 밖에서 기자들을 만났다. 정의가 이뤘습니다.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건양그룹을 바로 세우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며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기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차정원은 당당했다. 한혜라는 차기범의 납골당을 찾았다. 여보, 우리 이겼어요. 정원이가 당신 복수를 완성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납골당 앞에 놓인 꽃다발은 바람에 흔들렸다.
한혜라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울었다. 30년의 한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주하늘은 아버지 주상철의 묘 앞에 섰다. 아버지, 진실을 밝혔어요. 진태석이 처벌받았어요. 이제 아버지도 편히 쉬실 수 있겠죠? 주하늘은 묘비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복수는 슬픈 것이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이기도 했다. 진세우는 황 실장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부자는 작은 식당을 열었다. 더 이상 재벌이 아니었지만 행복했다. 진짜 가족이라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건지 처음 알았어요. 황 실장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 함께 잘해보자. 공난숙은 더크라운 캐피털을 정리하고 은퇴를 선언했다. 이제는 돈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주하늘과 함께 작은 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과거의 죄를 반성하는 방법이었다. 차정원은 건양그룹 회장으로서 개혁을 단행했다. 비리 임원들을 모두 해임하고 투명 경영을 선언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혼란스러워했지만 점차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였다. 건양그룹은 조금씩 신뢰를 회복해갔다. 한혜라는 사회봉사활동에 전념했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고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순이었던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며 겸손함을 되찾았다. 과거를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진태석은 교도소에서 반성문을 썼다. 내 인생은 욕심으로 점철됐다.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제라도 진심으로 반성한다. 하지만 그 반성이 얼마나 진실한지는 아무도 몰랐다. 조미향은 차정원을 찾아왔다. 수아야, 정말 고생 많았구나. 내가 이렇게 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차정원은 조미향을 안았다. 엄마, 저는 아빠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울었다. 진세미는 차정원에게 사과했다. 언니, 처음에 오해해서 미안해요. 언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차정원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진세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건양그룹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주가도 회복됐고 대외 이미지도 개선됐다. 차정원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직원들은 새 회장을 신뢰하기 시작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 희망이 보였다. 주하늘은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 이제 법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이뤘다. 그는 약자를 위한 무료 변론을 시작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은 것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돕고 싶었다. 한혜라와 차정원은 차기범의 기일에 함께 납골당을 찾았다. 여보, 정원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딸이에요. 차정원은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아빠 사랑해요. 두 사람은 꽃을 바치고 오랫동안 묵념했다. 1년 후 건양그룹은 사회공헌 대상을 받았다. 차정원은 시상식에서 소감을 밝혔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미래를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건양그룹은 이제 진정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다. 진태석은 교도소에서 그 소식을 들었다. TV에 나온 차정원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내가 키운 게 아니지만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됐구나. 그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반성했다. 내가 너무 많은 걸 잘못했어. 차정원은 사무실에서 차기범의 사진을 바라봤다. 아빠, 저는 아빠 딸로 살아서 행복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삶을 살게요. 사진 속 차기범은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마치 딸을 축복하는 것 같았다. 세월이 흘렀다. 건양그룹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했다.
차정원의 리더십은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됐다. 한혜라는 조용히 여생을 보내며 손주들과 시간을 보냈다. 주하늘은 유능한 변호사로 활약했다.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았다. 진태석은 교도소에서 병들어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순간 그는 차정원에게 편지를 썼다. 정원아, 비록 내 딸은 아니었지만 내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건 인정한다. 내 잘못을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저 내 앞날을 축복한다. 차정원은 그 편지를 읽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차정원은 진태석의 영정 앞에 섰다. 용서는 하지 않지만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아요. 당신은 당신대로 대가를 치렀으니까요. 그녀는 절을 하고 돌아섰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앞을 보며 살아갈 시간이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고 거짓은 언젠가 무너진다. 차정원은 아버지 차기범의 명예를 되찾았고 진태석은 자신의 죗값을 치렀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다. 그리고 그 정의가 이루어진 자리에는 새로운 시작이 있었다. 건양그룹은 과거를 반성하며 미래로 나아갔고 피해자 가족들은 각자의 삶에서 평화를 찾았다. 거짓의 성은 무너졌지만 진실의 기둥은 여전히 굳건히 서 있었다. 이것이 친밀한 리플리, 복수의 가족 연극이 남긴 마지막 교훈이다.